저는 올해 61살 된 평범한 주부입니다. 남편과 슬아의 딸 둘을 두고 있는데요. 오늘 제가 이렇게 사연을 보내게 된 건 바로 큰딸 때문입니다. 큰딸은 올해 32살이고요. 대학교를 졸업하고 나서 중견기업 인사팀에 다니고 있는 성실하고 착한 아이입니다. 그런 딸이 작년 가을쯤 남자친구를 집에 데리고 왔습니다. 엄마, 이 사람이랑 결혼하고 싶어. 딸의 눈빛은 정말 진지했고 옆에 있던 남자도 정중하게 인사를 했습니다. 저희 부부는 딸이 행복하다면 반대할 이유가 없었습니다. 그렇게 양가 상견례도 하고 예식장도 예약하고 혼수도 거의 다 준비하고 결혼식 석 달 앞둔 어느 날이었습니다. 딸이 예비시댁에 처음으로 정식 인사를 가게 됐습니다. 그날 아침 딸은 정말 예쁘게 치장을 하고 손에 선물 보따리를 가득 들고 설레는 얼굴로 집을 나섰습니다. 엄마, 다녀올게. 저녁 먹고 올게. 그렇게 보낸 딸이 저녁 8시쯤 갑자기 현관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눈이 퉁퉁 부어 있었고 화장은 다 지워져 있었고 손에 들고 갔던 선물 보따리는 그대로 들고 와 있었습니다. 엄마. 딸은 제 품에 안기더니 그대로 무너져 내렸습니다. 엄마, 나 결혼 못하겠어. 저 집안이랑은 절대 못해. 제발 엄마, 파혼하게 해줘. 저는 깜짝 놀라서 딸을 일으켜 세우며 물었습니다. 무슨 일이야? 무슨 일이 있었어? 딸은 한참을 울다가 떨리는 목소리로 그날 있었던 일을 하나하나 제게 말해주기 시작했습니다. 그 이야기를 듣는 순간 저는 제 인생에서 가장 충격적인 밤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대체 예비시댁에서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제 큰딸 이름은 수진이라고 합니다. 수진이는 어릴 때부터 공부도 잘하고 성격도 차분하고 친구들 사이에서도 인기가 많은 아이였습니다. 대학교는 서울에 있는 4년제 대학을 나왔고 졸업 후에는 직원 300명 정도 되는 중견기업 인사팀에 취직을 했습니다. 수진이는 연애를 그렇게 많이 하는 스타일은 아니었습니다. 대학교 때 사귀던 남자친구가 한 명 있었는데 졸업하면서 헤어졌고 그 이후로는 일에 집중하며 살았습니다. 그러다가 회사 동료의 소개로 지금의 예비 신랑을 만났습니다. 이름은 민수라고 하고요. 나이는 수진이보다 2살 많은 34살이었습니다. 민수 씨는 중소기업에서 영업팀장으로 일하고 있었고 외모도 준수하고 말도 잘하는 편이었습니다. 수진이가 민수 씨를 처음 집에 데려왔을 때 저희 부부는 좋은 인상을 받았습니다. 어머님, 아버님 처음 뵙겠습니다. 앞으로 잘 부탁드립니다. 인사도 정중했고 예의도 바른 것 같았습니다. 그렇게 두 사람은 1년 정도 사귀었고 작년 가을에 정식으로 양가 상견례를 했습니다. 상견례 장소는 서울 강남에 있는 한정식집이었습니다. 그날 민수 씨 부모님도 오셨는데 아버지는 작은 회사를 운영하시는 분이었고 어머니는 전업주부셨습니다. 상견례 자리는 무난하게 진행됐습니다. 혼인 날짜도 정하고 예식장도 예약하고 혼수 분담도 대략적으로 합의했습니다. 민수 씨 어머니는 자주 웃으시고 말씀도 부드럽게 하시는 분이었습니다. 우리 며느리 참 예쁘네요. 우리 민수가 복이 많아요. 그렇게 말씀하시며 수진이 손을 꼭 잡아주셨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보며 좋은 시댁을 만났구나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상견례가 끝나고 양가는 각자 헤어졌고 저희는 본격적으로 결혼 준비에 들어갔습니다. 수진이는 퇴근 후에 예식장 상담을 받으러 다니고 주말에는 한복집, 스튜디오를 돌아다니며 정신없이 준비를 했습니다. 저도 딸을 도와 혼수를 준비했습니다. 이불, 그릇, 가전제품 하나하나 정성스럽게 골랐습니다. 남편도 딸의 결혼을 위해 그동안 모아둔 돈을 흔쾌히 내놓았습니다. 우리 큰딸 시집 잘 보내야지. 돈 걱정은 하지 마. 그렇게 3개월이 지나갔고 결혼식 날짜가 점점 가까워졌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민수 씨 어머니한테서 수진이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수진아, 이번 주말에 우리 집에 한번 놀러 올래? 집도 구경시켜주고 가족들이랑도 인사 좀 시키고 싶어서. 수진이는 그 전화를 받고 저한테 말했습니다. 엄마, 이번 주말에 예비시댁에 가기로 했어. 좀 떨리는데 뭘 준비해 갈까? 저는 딸에게 한우 선물 세트랑 과일 바구니 사가지고 가. 그리고 예쁘게 옷 입고 가고 이렇게 조언을 해줬습니다.
그렇게 그 운명의 주말이 다가왔습니다. 그날은 토요일 오후 2시였습니다. 수진이는 아침부터 정성스럽게 준비를 했습니다. 머리도 곱게 말고 화장도 정성스럽게 하고 깔끔한 원피스를 입었습니다. 그리고 백화점에서 산 한우 선물 세트와 과일 바구니를 들고 집을 나섰습니다. 민수 씨가 차로 데리러 왔고 두 사람은 경기도 용인에 있는 민수 씨 부모님 댁으로 향했습니다. 차로 약 1시간 정도 걸렸다고 합니다. 민수 씨 집은 30평대 아파트였고 10년 정도 된 깔끔한 단지였습니다.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니 민수 씨 어머니가 활짝 웃으며 맞아주셨습니다. 어머, 우리 며느리 왔네. 어서와 어서와. 수진이는 정중하게 인사를 하고 준비해간 선물을 드렸습니다. 어머니, 이거 작지만 받아주세요. 민수 씨 어머니는 에이 뭘 이런 걸까지. 그냥 왔어도 되는데 라고 하시면서도 선물을 받으셨습니다. 거실에 앉으니 민수 씨 아버지도 나오셔서 인사를 하셨습니다. 왔어. 편하게 있어. 민수 씨 아버지는 말수가 적으신 분 같았습니다. 소파에 앉아서 차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누다가 민수 씨 어머니가 수진이에게 물었습니다. 수진아, 부엌 구경할래? 우리 집 부엌 꽤 넓어. 수진이는 네, 구경하고 싶어요 라고 대답하고 민수 씨 어머니를 따라 부엌으로 갔습니다. 부엌은 꽤 깔끔하게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민수 씨 어머니는 이것저것 보여주시며 여기는 이렇게 쓰고 저기는 저렇게 쓰고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갑자기 냉장고를 열며 말했습니다. 수진아, 너 요리 좀 할 줄 알지? 수진이는 네, 기본적인 건 할 줄 알아요 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러자 민수 씨 어머니가 웃으면서 말했습니다. 그럼 다행이다. 우리 민수가 집밥을 되게 좋아하거든. 밖에서 사 먹는 거 별로 안 좋아해. 수진이는 네, 그럼 제가 열심히 해드릴게요 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수진이는 아무런 문제를 느끼지 못했습니다. 다시 거실로 돌아와 앉아 있는데 민수 씨 어머니가 과일을 깎아서 가져왔습니다. 자, 과일 먹어. 내가 직접 깎았어. 다 같이 과일을 먹으며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데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민수 씨가 문을 열러 가더니 누군가와 함께 들어왔습니다. 수진아, 우리 누나야. 인사해. 민수 씨에게는 3살 많은 누나가 있었습니다. 이름은 민정이라고 하고 37살에 결혼해서 애가 둘 있다고 들었습니다. 민정 씨는 아이 둘을 데리고 왔습니다. 초등학교 2학년 남자아이와 유치원생 여자아이였습니다. 안녕하세요. 민수 누나예요. 민정 씨는 간단하게 인사를 하고 아이들에게 이모부 될 사람이야. 인사해 라고 말했습니다. 아이들은 수줍게 인사를 했습니다. 수진이는 애들 너무 예쁘네요 라고 말하며 아이들 머리를 쓰다듬어 줬습니다. 그렇게 가족들이 모여서 이야기꽃을 피웠습니다. 그런데 저녁 시간이 다가오면서 이상한 분위기가 흐르기 시작했습니다. 민수 씨 어머니가 수진이에게 물었습니다. 수진아, 저녁은 뭐 먹을까? 너 뭐 해줄 수 있어? 수진이는 순간 당황했습니다. 제가 저녁을 준비해야 하나 하는 생각이 들었지만 처음 온 자리에서 거절하기도 애매했습니다. 제가 뭘 해드리면 될까요? 그러자 민수 씨 어머니가 활짝 웃으며 말했습니다. 역시 우리 며느리 눈치가 빠르네. 오늘 김치찌개 끓여줄래? 냉장고에 재료 다 있어. 수진이는 내심 당황했지만 거절할 수 없었습니다. 네, 그럼 제가 해볼게요. 부엌으로 들어간 수진이는 냉장고에서 재료를 꺼내며 김치찌개를 끓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부엌에서 김치찌개를 끓이는 동안 거실에서 들리는 대화가 수진이 귀에 들어왔습니다. 민정 씨 목소리였습니다. 엄마, 저 애 괜찮아? 김치찌개도 끓일 줄 알고 요리도 잘하는 것 같던데. 민수 씨 어머니가 대답했습니다. 그러게. 다행이다. 요즘 애들은 요리 하나도 못하는 애들이 많은데 우리 민수 복 터졌어. 그리고 민수 씨 아버지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근데 저의 집안은 괜찮아? 민수 엄마가 알아봤어? 민수 씨 어머니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집안은 그냥 평범해. 아버지가 회사 다니고 어머니가 좀 일하는 것 같더라.
근데 딸 둘 키우면서 학교 보내고 그랬으니까 재산은 별로 없을 거야. 수진이는 그 말을 듣고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자기 집안에 대해 마치 평가하듯이 이야기하는 게 너무나 불쾌했습니다. 하지만 참고 김치찌개를 끓여서 상을 차렸습니다. 어머니 다 됐어요. 민수 씨 어머니는 한 숟가락 떠먹어 보더니 어머 맛있다. 우리 며느리 솜씨 좋은데 라고 칭찬을 했습니다. 식사 자리에서 민수 씨 아버지가 민수에게 물었습니다. 민수야, 너희 신혼집은 어디로 할 거야? 민수 씨가 대답했습니다. 아빠 그게 아직 정하지 못했어요. 전세로 알아보는 중이에요. 그러자 민수 씨 아버지가 얼굴을 찌푸리며 말했습니다. 전세? 전세는 남집 아니냐? 요즘 전세도 사기 많다던데 그냥 아파트 하나 사는 게 낫지 않겠어? 민수 씨가 난처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아빠 그게 제 돈으로는 아파트 사기 힘들어요. 민수 씨 어머니가 끼어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처가에서 좀 보태줘야지. 요즘은 결혼할 때 양가에서 반반씩 하는 거 아니야? 수진이는 그 말을 듣고 숨이 막혔습니다. 민수 씨는 수진이한테 이미 신혼집은 전세로 구하기로 했다고 합의를 한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부모님들이 아파트를 사라고, 그것도 처가에서 돈을 보태라고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게 너무 황당했습니다. 수진이는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저희 전세로 시작하기로 이미 얘기가 됐는데요. 그러자 민수 씨 아버지가 차갑게 말했습니다. 전세는 불안해. 내 아들이 남의 집에서 눈치 보며 사는 꼴 보기 싫어. 민정 씨도 끼어들었습니다. 수진 씨 요즘 신혼부부들 다 집 사던데 처가에서 조금만 보태주면 되잖아요. 수진이는 참고 또 참았습니다. 첫날인데 말대꾸하면 안 될 것 같아 그렇게 생각하며 식사를 마쳤습니다. 식사 후 설거지를 하려고 부엌에 가는데 민수 씨 어머니가 따라왔습니다. 수진아, 설거지는 내가 할게. 너 오늘 처음 왔는데. 수진이는 아니에요. 제가 할게요 라고 말하며 설거지를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민수 씨 어머니가 옆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수진아, 나 솔직히 말할게. 우리 민수 진짜 효자야. 나한테 용돈도 꾸박꾸박 갖다 주고 명절 때마다 선물도 사다 주고. 그러니까 결혼하고 나서도 그 습관 유지했으면 좋겠어. 수진이는 깜짝 놀랐습니다. 네? 그게. 민수 씨 어머니는 계속 말을 이었습니다. 요즘 며느리들이 남편 월급 다 가져가서 시부모한테 한 푼도 안 주는 경우가 많다던데 우리 민수는 그러면 안 돼. 알았지? 수진이는 그 순간 머리가 하얘졌습니다. 민수 씨한테는 이런 이야기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었습니다. 설거지를 마치고 다시 거실로 나왔는데 민정 씨가 아이들한테 소리를 지르고 있었습니다. 야, 가만히 좀 있어. 숙모될 사람 앞에서 왜 이렇게 난리야. 아이들은 울음을 터뜨렸고 민정 씨는 수진이를 보며 말했습니다. 미안해요. 애들이 좀 산만해서. 수진 씨 애들 좋아해요? 수진이는 네, 좋아해요 라고 대답했습니다. 민정 씨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럼 다행이다. 우리 엄마가 손주 빨리 보고 싶어 하시거든요. 동생이 결혼하면 빨리 애 낳아야 할 텐데. 수진이는 점점 숨이 막혔습니다. 결혼도 안 했는데 벌써 애 낳는 이야기까지 나오는 게 너무 부담스러웠습니다. 그때 민수 씨 어머니가 또 한마디 했습니다. 수진아, 우리 민수 아프면 엄마한테 꼭 전화해. 무슨 약 먹어야 하는지 내가 제일 잘 아니까. 민정 씨가 거들었습니다. 맞아요. 우리 엄마가 민수 키우면서 다 기록해놨어요. 얘가 어떤 음식 싫어하는지, 알레르기는 뭔지 다 알고 계셔. 수진이는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이 집안은 민수 오빠가 중심이구나. 나는 그냥 민수 오빠를 돌보고 시부모님 모시고 애 낳는 역할만 하는 거구나. 그렇게 저녁 8시가 되었고 수진이는 이제 집에 가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어머니, 저 이만 가볼게요. 오늘 초대해 주셔서 감사했어요. 그러자 민수 씨 어머니가 아쉬운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벌써 가? 좀 더 이따 가지 그래. 민수 씨가 엄마 수진이 피곤할 것 같아.
다음에 또 오면 되지라고 말하며 수진이를 데리고 나왔습니다. 차에 타서 집으로 오는 길 수진이는 민수 씨에게 물었습니다. 오빠, 어머니한테 매달 용돈 드리는 거 나한테 왜 말 안 했어? 민수 씨는 당황한 표정으로 대답했습니다. 아, 그게 어머니가 말씀하셨어? 미안, 나중에 얘기하려고 했어. 수진이는 더 물었습니다. 나중에? 결혼하고 나서 말하려고 했던 거야. 그리고 신혼집은 전세로 하기로 했잖아. 그런데 아버님은 왜 아파트를 사야 한다고 하시는 거야? 민수 씨는 난처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그게 부모님이 그러시는데 어떡해. 나도 난처해. 수진이는 그 말을 듣고 더 이상 대화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오빠 오늘 너무 피곤해. 그냥 조용히 집에 데려다줘. 집에 도착해서 민수 씨와 인사를 하고 집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자마자 참았던 눈물이 터져 나왔습니다. 저는 딸이 집에 들어오는 소리를 듣고 거실로 나갔습니다. 수진아 왔어? 어땠어? 그런데 딸의 얼굴을 보는 순간 깜짝 놀랐습니다. 눈이 퉁퉁 부어있고 화장이 다 지워져 있고 손에는 가지고 간 선물이 그대로 들려 있었습니다. 수진아, 무슨 일이야? 딸은 제 품에 안기더니 그대로 무너져 내렸습니다. 엄마, 나 결혼 못하겠어. 저 집안이랑은 절대 못해. 제발 엄마 파혼하게 해줘. 저는 깜짝 놀라서 딸을 거실 소파에 앉히고 물었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는데? 차근차근 얘기해봐. 딸이 울면서 그날 있었던 일을 하나하나 이야기할 때 저는 정말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엄마, 처음 간 집에서 저보고 저녁 차리래. 그리고 설거지까지 다 했어. 그것도 그렇고 제 집안 재산 평가하는 소리 다 들었어. 제가 요리 시험이라도 보러 간 줄 알았어. 그리고 오빠가 시어머니한테 매달 용돈 드린다는 거 저한테 한 번도 말 안 했어. 신혼집도 전세로 하기로 했는데 갑자기 아파트 사래, 처가에서 돈 보태래. 결혼도 안 했는데 벌써 애 빨리 낳으라고 하고. 저는 그냥 민수 오빠 돌보고 시부모님 모시고 애 낳는 기계 같은 느낌이었어. 딸은 울면서 계속 쏟아내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딸을 안고 등을 쓰다듬어주며 말했습니다. 수진아, 일단 진정해. 천천히 생각해보자. 그런데 딸은 고개를 저으며 말했습니다. 엄마, 나 못해. 저 집안이랑 결혼하면 내가 죽을 것 같아. 제발 파혼하게 해줘. 저는 딸의 그 절박한 목소리에 가슴이 무너졌습니다. 그날 밤 남편과 함께 밤새 고민했습니다. 여보, 우리 딸이 저렇게 힘들어하는데 어떡하면 좋겠어. 남편은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혼수도 다 준비했고 예식장 계약금도 냈고 하객 청첩장도 다 돌렸는데 지금 파혼하면 주변에서 뭐라 할까? 딸이 상처받을까봐 걱정이야. 저도 그 생각이 제일 먼저 들었습니다. 하지만 딸의 행복이 제일 중요했습니다. 다음 날 저는 수진이를 불러서 진지하게 대화를 나눴습니다. 수진아, 엄마가 물어볼게. 너 정말 민수 씨를 사랑해? 수진이는 잠시 멈칫하더니 대답했습니다. 엄마, 처음에는 사랑한다고 생각했어. 근데 어제 예비시댁에 갔다가 뭔가 확 깨달았어. 민수 오빠는 자기 부모님 말씀에 절대 반대 못하는 사람이야. 그리고 저한테 중요한 거 하나도 미리 말 안 했어. 용돈 드리는 것도 신혼집 문제도 다 숨기고 있었어. 이런 사람이랑 결혼하면 앞으로도 계속 이렇게 속고 살 것 같아. 저는 딸의 말을 듣고 마음이 정리됐습니다. 알았어, 수진아. 엄마가 도와줄게. 파혼하자. 그날부터 저희는 파혼 절차를 밟기 시작했습니다. 먼저 민수 씨한테 전화를 했습니다. 민수 씨, 죄송하지만 이번 결혼 다시 생각해보고 싶어요. 민수 씨는 당황한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수진아, 무슨 소리야? 갑자기 왜 그래? 수진이는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지난 주말에 댁에 갔다가 많은 생각이 들었어요. 제가 결혼 생활을 잘할 수 있을지 확신이 서지 않아요. 민수 씨는 당황하며 말했습니다. 수진아, 그게 무슨 소리야? 우리 엄마가 뭐라 했어? 내가 엄마한테 말할게.
수진이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아니에요. 어머니 문제가 아니라 제 문제예요. 죄송하지만 결혼 취소하고 싶어요. 민수 씨는 화가 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수진아, 지금 장난해? 혼수도 다 준비했고 예식장도 예약했는데 갑자기 이게 뭐야? 수진이는 침착하게 대답했습니다. 제가 손해본 부분은 제가 다 감수할게요. 예식장 위약금이랑 혼수 비용 그런 거 다 제가 부담할게요. 정말 죄송해요. 그리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 다음 민수 씨 어머니한테서 전화가 왔습니다. 수진 씨 무슨 일이에요? 민수한테 들었는데 갑자기 파혼이라니 이게 무슨 소리예요? 수진이는 정중하게 대답했습니다. 어머니 죄송합니다. 제가 부족해서 결혼 생활을 잘 해낼 자신이 없어요. 민수 씨 어머니는 화가 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뭐가 부족해? 우리가 너 뭐라 했어? 그냥 집에 초대해서 밥 먹고 얘기 좀 했을 뿐인데 요즘 애들은 이것도 못 견뎌? 수진이는 더 이상 말을 하지 않고 죄송합니다. 라는 말만 반복했습니다. 민수 씨 어머니가 계속 말을 이었습니다. 수진 씨 결혼이 뭔지 알아요? 양보하고 참는 거예요. 처음부터 완벽한 결혼은 없어요. 우리도 맞춰갈 테니까 한 번만 더 생각해봐요. 하지만 수진이의 마음은 이미 확고했습니다. 어머니 정말 죄송합니다. 제 결정은 변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 다음 날 민수 씨가 직접 집으로 찾아왔습니다. 초인종을 누르길래 제가 나가봤더니 민수 씨가 서 있었습니다. 어머니 안녕하세요. 수진이 좀 만날 수 있을까요? 저는 난처했지만 수진이를 불렀습니다. 수진아, 민수 씨가 왔어. 수진이는 현관으로 나왔습니다. 민수 씨는 수진이를 보자마자 말했습니다. 수진아, 우리 얘기 좀 하자. 밖에 나가서. 수진이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여기서 얘기해요. 할 말 있으면. 민수 씨는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수진아, 내가 잘못했어. 부모님한테도 얘기할게. 용돈 문제도 신혼집 문제도 다 조율할게. 제발 다시 한 번만 생각해봐. 수진이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오빠 문제는 그게 아니에요. 오빠는 결혼하기 전에 저한테 중요한 것들을 다 숨겼어요. 그리고 예비시댁에서 저는 오빠 부모님이 저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다 봤어요. 저는 그냥 오빠를 돌보고 시부모님 모시고 애 낳는 사람으로만 보더라고요. 저도 꿈이 있고 하고 싶은 게 있는 사람인데 그런 건 하나도 물어보지 않으셨어요. 민수 씨는 말을 잃었습니다. 수진이는 계속 말했습니다. 그리고 오빠 솔직히 말할게요. 오빠는 부모님 말씀에 반대 못 하잖아요. 만약 결혼하고 나서 시어머니가 저한테 뭐라 하면 오빠는 제 편을 들어줄 수 있어요. 아니면 그냥 엄마 말씀 들어 이럴 거예요. 민수 씨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수진이는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오빠 미안해요. 하지만 이게 우리 둘 다를 위한 길인 것 같아요. 저도 오빠도 더 맞는 사람을 만날 수 있을 거예요. 민수 씨는 한참을 서 있다가 결국 돌아갔습니다. 그렇게 파혼 절차가 진행됐습니다. 예식장 계약금은 날아갔고 준비한 혼수 일부는 환불이 안 됐습니다. 총 300만 원 정도 손해를 봤습니다. 하지만 저희는 그 돈이 아깝지 않았습니다. 딸의 인생이 훨씬 더 소중했으니까요. 파혼 소식이 알려지자 주변에서 여러 반응이 나왔습니다. 친척 중에서는 저희를 이해하는 사람도 있었지만 비난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시댁 쪽 친척 이모가 전화를 했습니다. 형님, 결혼식 석 달 앞두고 파혼하다니. 수진이가 너무 경솔한 거 아니에요? 요즘 애들은 참을성이 없어요. 저는 차분하게 대답했습니다. 제 딸이 경솔해서가 아니에요. 결혼 생활을 할 수 없는 상황이었어요. 그게 무슨 상황인데요? 시댁에서 밥 한 끼 해달라는 게 그렇게 힘들어요? 저는 더 이상 설명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자세한 사정은 말씀드리기 어렵지만 제 딸의 결정을 존중합니다. 고모도 전화를 했습니다. 언니, 나도 시집살이 했어. 다 그렇게 사는 거야. 수진이가 너무 약한 거 아니야? 저는 고모한테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고모 시대가 달라요. 옛날에는 여자가 참고 살았지만 지금은 아니에요. 제 딸이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길을 선택한 거예요. 하지만 주변의 시선은 따가웠습니다. 동네 슈퍼에 가면 아줌마들이 수군거렸습니다. 저 집 딸 결혼 바로 앞두고 파혼했다며? 요즘 애들은 진짜 이해를 못하겠어. 저는 그런 소리들을 들으면서도 참았습니다. 제 딸을 지켜야 한다는 생각뿐이었습니다. 수진이는 회사에서도 힘든 시간을 보냈습니다. 결혼 준비한다고 동료들한테 이야기를 많이 했는데 갑자기 파혼했다고 하니 사람들 시선이 곱지 않았습니다. 수진 씨 무슨 일 있었어요? 남자 쪽에 문제가 있었어요. 이런 질문들에 수진이는 개인적인 사정이에요 라고만 대답했습니다. 어떤 동료는 노골적으로 말하기도 했습니다. 요즘 여자들이 너무 까다로운 거 아니야? 완벽한 시댁이 어디 있어? 수진이는 그런 말들을 들으면서도 꿋꿋하게 버텼습니다. 그리고 민수 씨 쪽에서도 계속 연락이 왔습니다. 민수 씨는 수진이한테 문자를 보내고 전화를 하고 심지어 회사 앞에서 기다리기도 했습니다. 수진아, 제발 다시 생각해봐. 내가 잘못했어. 부모님한테도 얘기할게. 다시 한 번만 기회를 줘. 하지만 수진이는 마음을 굳혔습니다. 미안해요. 제 결정은 변하지 않아요. 민수 씨의 문자는 점점 공격적으로 변했습니다. 수진아, 너 때문에 우리 가족이 다 망신당했어. 청첩장 다 돌렸는데 어떡하라고. 300만 원 손해본 거 너 알아? 그거 다 배상해. 수진이는 그런 문자를 받으면서도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내가 정말 잘 파혼했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한 달쯤 지났을 때 민수 씨 어머니한테서 마지막 전화가 왔습니다. 수진 씨, 마지막으로 묻겠습니다. 정말 결혼 안 할 거죠? 수진이는 단호하게 대답했습니다. 네, 어머니. 죄송하지만 제 결정은 확고합니다. 민수 씨 어머니는 차갑게 말했습니다. 알겠어요. 그럼 우리도 더 이상 연락 안 하겠습니다. 근데 수진 씨 나중에 후회할 거예요. 우리 민수 같은 사람 다시 만나기 힘들 텐데. 그리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렇게 한 달이 지나갔습니다. 수진이는 점점 회복되어 갔습니다. 처음에는 매일 울고 밥도 제대로 못 먹고 그랬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다시 웃음을 찾아갔습니다. 어느 날 수진이가 저한테 말했습니다. 엄마, 나 파혼 잘한 것 같아. 만약 결혼했으면 진짜 힘들었을 거야. 저는 딸의 그 말을 듣고 가슴이 뿌듯했습니다. 그리고 6개월쯤 지났을 때 수진이 친구한테서 연락이 왔습니다. 수진아, 너 민수 씨 다른 사람이랑 결혼한다던데 알고 있어? 수진이는 깜짝 놀랐습니다. 뭐라고? 알고 보니 민수 씨는 수진이랑 파혼한 지 3개월 만에 회사 후배랑 만나기 시작했고 그 후배랑 빠른 결혼을 했다고 합니다. 수진이는 그 소식을 듣고 오히려 웃었습니다. 엄마, 나 진짜 잘 파혼한 거 맞지? 저 사람 진심으로 날 사랑한 게 아니었어. 그냥 결혼할 사람 필요했던 거야. 저도 그 말에 동의했습니다. 만약 결혼을 강행했다면 수진이는 정말 불행했을 것입니다. 그렇게 2년이 지났습니다. 수진이는 지금 새로운 사람을 만나고 있습니다. 회사 선배 소개로 만난 사람인데 나이는 수진이보다 1살 많고 직업은 건축 설계사입니다. 이름은 준호라고 하고요. 이번에는 수진이가 신중하게 사람을 만나고 있습니다. 만난 지 6개월쯤 됐을 때 수진이가 준호 씨 부모님 댁에 인사를 갔습니다. 저는 그날 수진이가 또 상처받을까봐 걱정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수진이는 저녁에 돌아와서 환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엄마, 준호 오빠네. 부모님 정말 좋으신 분들이야. 제가 가니까 어머니가 직접 저녁 준비하시고 넌 손님이니까 그냥 앉아있어 그러시더라고. 그리고 결혼 이야기가 나왔는데 아버님이 요즘 젊은 사람들 힘드니까 우리가 도와줄 수 있는 건 도와주자 그러시더라고. 준호 오빠도 자기 월급 관리는 자기가 하고 부모님 용돈은 자기가 알아서 드리고 저한테 부담 주고 싶지 않대. 그리고 제 꿈이 뭔지, 앞으로 뭐 하고 싶은지 이런 것도 물어봐 주시더라고. 수진이의 그 말을 듣고 저는 정말 안심이 됐습니다.
아, 이번엔 정말 좋은 사람을 만났구나.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지금 수진이는 준호 씨와 결혼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조심스럽게 천천히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 사연을 통해 여러분께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결혼은 단순히 두 사람의 만남이 아닙니다. 두 집안의 만남이고 두 가치관의 충돌입니다. 결혼 전에 반드시 상대방 집안의 문화와 가치관을 확인해 보셔야 합니다. 예비시댁 방문은 단순한 인사가 아니라 앞으로의 결혼 생활을 미리 보는 리허설입니다. 그날 느낀 불편함과 위화감을 절대 가볍게 넘기지 마세요. 결혼하면 달라지겠지, 시간이 지나면 괜찮아지겠지 이런 생각은 위험합니다. 결혼 전의 모습이 결혼 후에는 더 심해집니다. 그리고 혼수가 아깝고 예식장 계약금이 아깝고 남들 시선이 신경 쓰인다고 해서 잘못된 결혼을 강행하지 마세요. 그 모든 것보다 여러분의 인생이 훨씬 더 소중합니다. 제 딸 수진이는 용기 있게 파혼을 결정했고 지금은 진짜 행복을 찾아가고 있습니다. 만약 수진이가 그때 용기를 내지 못하고 결혼을 강행했다면 지금쯤 어떻게 됐을까요? 아마 불행한 결혼 생활로 힘들어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결혼은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결정 중 하나입니다. 신중하게 생각하시고 상대방과 상대방 가족을 충분히 알아보세요.